지금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 회장님 그리고 방상훈 조선일보 사장님을 비롯한 주요 4분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2022 중소기업 정책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최혜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뜻깊은 자리에 만나 뵙게 돼서 진심으로 반갑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전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대전환 시대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 성장 해법을 주제로 2022 중소기업 정책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포럼의 주제를 영상 리포트로 함께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코로나가 가져온 대변혁의 시대,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이 함께 맞이할 희망찬 미래를 위한 우리의 성장 해법은 무엇인가? 위드 코로나 속에서 유례없는 위기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면서 탄소 중립 등 환경 규제가 세계적 과제로 확대되었으며 주 52시간제와 중대재해 처벌법 같은 기업 규제 확산이 더욱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대기업의 납품 단가 꺾기, 기술 탈취 같은 불공정 거래가 확대되고 있어 중소기업의 이익 격차와 생산성 격차 등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로 일자리 미스매치 같은 노동시장의 이중 구조는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불공정과 양극화 심화, 경직된 노동시장 구조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대한민국의 잠재 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업체의 99.9%, 일자리의 83%를 책임지고 있는 중소기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근간이자 국민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입니다. 사회 안정의 근본인 일자리는 국민 행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일자리 창출의 원천인 중소기업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합니다. 국민들이 희망을 찾고 행복을 발견하며 대한민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 대전환해야 합니다. 대변혁의 시대, 이대로 머물 것인지 성장할 것인지 기로에 선 대한민국과 중소기업. 잠시 후 그 해법을 모색해봅니다. 2021 중소기업 정책 포럼 지금 시작됩니다. 네, 코로나19 그리고 위드 코로나가 가져온 새로운 대전환의 시대,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 규제, 기업 규제의 확산,
그리고 불공정과 양극화 심화 등 대한민국과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다가올 미래를 함께 대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중소기업 중앙회와 조선일보의 공동 주최로 2022 중소기업 정책 포럼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해주신 내빈분들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를 주최해주신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님 참석해주셨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공동으로 주최하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기조연설을 맡아주실 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제 발표 및 종합 토론을 위해 홍서구 상지대학교 총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김세직 서울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권혁 부산대학교 교수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원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박경열 공간정보기술 대표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귀중한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신 내빈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 많은 분들께서 이 자리에 참석해 주셨지만 시간 관계상 모든 분들을 소개시켜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2021 중소기업 정책 포럼을 준비해 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중소기업 중앙회장입니다. 제2회 중소기업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신 중소기업인 여러분 반갑습니다. 작년에 출범해서 2회째의 조선일보와 공동 주최하게 되었는데 방상훈 사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대표 신문인 조선일보가 경제단체 중 처음으로 중소기업 중앙회와 정책 포럼을 만들어준 데 대해 많은 중소기업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이하경 산자중기위원장님과 박대출 환노위원장님이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잠시 후 기조 강연을 해주실 두 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의 좌장을 맡아주실 상지대의 홍서구 총장님, 주제 발표를 해주실 서울대 김세직 교수님, 부산대 권혁 교수님, 오동윤 중기연구원장님, 박경열 이사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포럼에는 김분희 여성벤처회장님 등 중소기업 단체장과 중앙회 회장단, 업종별 협동조합 이사장 등 많은 분들이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작년 첫 포럼에서는 포스트 코리아 시대 중소기업의 생존 전략을 주제로 다양한 정책 제안이 나왔는데 그중에서 중소법인에 대한 초과유보소득 과세 철회,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 철회 등 정책적 성과도 이룩했었습니다. 올해 포럼의 주제는 대전환 시대 한국 경제의 중소기업의 성장 해법입니다. 코로나 이후 비대면 디지털이 가속화되면서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서 비즈니스가 이루어지고 제품은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판매되고 있고 물류는 풀필먼트 방식으로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이 당면한 현실을 진단하고 미래를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해 보자는 의미입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내년은 새 정부가 출범하는 해입니다. 한국 경제의 성장 해법은 688만 중소기업이 성장과 고용의 중심이 되는 중소기업 성장 시대로의 대전환을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는 우리 이하경 위원장님께서 강연해 주실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결입니다. 최근 대기업은 수출과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 원자재 가격이 폭등해도 납품 단가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양극화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일자리의 83%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의 성장은 물론 한국 경제의 성장도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여야 대선 후보가 모두 약속한 납품 단가 연동제만큼은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업 간 B2B 거래에 대해서는 단합 적용을 배제하는 협동조합 개정안이 발의되어 있는데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대등하게 협상해서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박대출 위원장님의 강연 주제인 일할 권리, 돈 벌 권리입니다. 돈 벌 자유입니다. 이것은 중소기업인들이 가장 간절히 바라는 차기 정부의 정책 과제이기도 합니다.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근로자들의 76%도 임금이 삭감돼서 생활이 어렵다며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까지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과 충격은 불가피합니다. 중소기업은 99%가 오너가 대표인데 사고를 수습하고 사후 관리를 해야 할 대표가 구속이 되면 그 기업은 문을 닫을 수밖에 없습니다. 차기 정부에서는 반드시 보안 입법을 바라는 바입니다. 오늘 포럼에서 대전환기 한국 경제와 중소기업의 성장 해법을 마련하기 위한 다양한 대안들이 제시되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중한 말씀 전해주신 김기문 회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2022 중소기업 정책 포럼을 공동으로 주최하신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인 여러분, 내외 귀빈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조선일보가 주최한 2021 중소기업 정책 포럼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조 강연을 해주시는 국회 이하경 중소벤처기업위원장님, 박대출 환경노동위원장님과 바쁜 일정에도 주제 발표와 종합토론에 참여해 주신 홍서구 상지대 총장님, 김세직 서울대 교수님, 권혁 부산대 교수님, 오동윤 중소벤처기업연구원장님, 박경열 공간정보기술 대표님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뿌리입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중소기업 총 매출액은 2,732조 원으로 국내 기업 전체 매출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소상공인을 포함한 중소기업 종사자 수는 1,744만 명에 달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우리 중소기업들이 많은 역경 속에 고군분투했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 사태에 이은 글로벌 물류 대란, 미국의 공급망 재편 추진으로 세계는 매우 요동쳤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 기업들은 최근 요소수 대란을 비롯해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 주 52시간 확대 등에 따른 인력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같은 난제들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기업 활동에 장애가 되는 과도한 규제도 여전합니다. 그 속에서 688만 중소기업이 합심의 위기를 버텨냈습니다. 우리나라가 올해 역대 최대 수출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것도 수출 주도 중소제조업체들이 우리 산업을 굳건히 떠받친 덕분입니다. 또한 중소협력업체들이 땀과 노력이 있었기에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같은 대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성과를 낼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중소기업인들이 위기 극복의 주인공들이십니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됐지만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중소기업이 처한 상황이 그리 녹록하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 설문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내년도 경제 상황이 올해와 비슷하거나 더 나빠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44%는 코로나 이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 상황이 나빠졌다고 했습니다. 기업하기 힘들다는 목소리도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규제가 기업 활동을 계속 옥죄고 있습니다. 여기에 상속세 부담까지 겹쳐 가업을 포기하려는 중소기업인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무엇보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합니다. 정부는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들을 하루빨리 없애고 코로나 사태로 경영난에 내몰린 중소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활발하게 경영 활동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현실적인 지원책을 마련해야 됩니다.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국민 삶이 편안해지며 정치, 사회, 문화적 토양도 함께 발전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각계 각층의 최고 전문가들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소기업계를 위한 좋은 의견을 나눠주시길 기대합니다. 조선일보와 함께 행사를 마련해 주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방상훈 사장님의 환영사 청해드렸습니다. 좋은 말씀 해주신 방상훈 사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네, 그럼 이어서 이번 포럼을 시작하는 기조 강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장난 낙수효과, 대중소기업 양극화 실태와 현안 과제로 첫 번째 기조 강연을 진행해 주실 이하경 국회 산업통상자원 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님을 단상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른 아침부터 이런 귀한 자리에 와주신 모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장 이하경입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와 조선일보가 주최하는 2021 중소기업 정책 포럼 개최를 축하드립니다. 포스트 코로나 대전하는 시기에
중소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방향을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세계적인 코로나19 여파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는 묵묵히 위기를 헤쳐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은 G7 국가인 이탈리아를 추월했습니다. 국제교역액 세계 9위, 수출액 7위, OECD 회원국 중 경제성장률 최상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2016년 2개에 그쳤던 국내 유니콘 기업이 2020년 13개로 늘어나고 3분기까지 누적 벤처 투자 실적은 5조 2,593억으로 역대 최초로 5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정보통신업, 전문과학기술업 등에서 창업이 크게 증가해 기술 창업이 역대 최고 수준인 18만 건을 넘어섰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정부와 중소대기업이 한마음으로 협력해 소부장 성장의 새로운 길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고통을 감내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위기를 기회로 삼아 도전을 멈추지 않았던 기업인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성과입니다. 중소기업은 우리나라 경제의 뿌리이자 기둥입니다. 이처럼 막 선진국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이 성장 동력을 이어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소수 대기업에 의존하는 산업경제 구조에서 탈피해 중소기업 중심의 체질 혁신이 필수적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며 근로자의 83%가 중소기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업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은 비중은 48.5%로 절반이 채 되지 않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민간 시장이나 공공 분야와 직접 거래하는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이 제품의 혁신, 수익성 모두 뒤처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원청 대기업의 영업이익이 증가할수록 그 기업과 주로 거래하는 하도급 중소기업은 영업이익은 감소세로 이어졌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필요입니다. 다행히도 올해 4월부터 중소기업계의 수건이던 중소기업 중앙회 납품단가 조정협의회의 참여가 가능해졌습니다. 중소기업의 협상력이 높아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하도급법으로 제대로 규제하지 못했던 납품대금 미지급,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등 23개 불공정 거래 유형에 대해 중기부가 직권조사 후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위스탁 거래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과 입증 책임 전환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재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해 내년 2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도가 제대로 안착해 갑질 피해가 근절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에서 예의주시하며 챙기겠습니다. 과거 산업화 시대에 추구했던 고도 성장은 기업의 성과를 위해 노동자를 착취하고 환경 파괴를 자양분으로 삼았던 결과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발전 방식은 사회적 갈등과 국가 간 분쟁 등 많은 부작용을 낳았을 뿐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영향력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한 세계 시장에서 더는 고집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닙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세계적으로 불고 있는 ESG 바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B2B나 수출 중소기업의 경우 ESG 성과에 따라 공급망에서 탈락하는 위험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선제적 대응에 성공할 경우 글로벌 공급망의 큰 축인 중국이나 인도 기업의 위치를 우리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중기 중앙회 등과 손잡고 가이드라인과 관련 교육 제공, 컨설팅 등의 기초적인 준비 지원과 중기 ESG 경영 정착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과 상생협력 단계에서 ESG 항목 보완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중소기업인 여러분, 오늘 뜻깊은 포럼을 통해 관련 전문가와 현장 기업인 여러분의 목소리를 새겨 듣고 중소기업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선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여야가 함께 국회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불공정한 시장의 악습은 개선하고 건실한 중소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자리를 마련해 주신 중소기업 중앙회 김기문 회장님과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님, 그리고 뜻깊은 행사에 함께해 주신 관계자와 기업인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하경 위원장님의 기조 강연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두 번째 기조 강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연의 주제는 누구를 위한 주 52시간제인가? 일할 권리, 돈벌 자유입니다. 이번 기조 강연을 이어주실 박대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대출입니다. 앞서서 좋은 말씀들 다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의례적인 인사는 생략하고 제가 오늘 하는 그 강연 내용을 집중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주 52시간제 올해 7월부터 전면 시행된 이 제도가 우리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더 도모하는 그리고 더 키우는 방향으로 안착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지적을 하고 개선점을 한번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이 주 52시간 제도는 우리 헌법상 어떤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 제32조에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로의 권리가 이 근로자의 권리인데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주 52시간제가 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면 시행이라는 이 말에서 보듯이 이 전면이라는 이 동시성이 가져온 이 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아직 준비가 안 된 그런 우리 산업계에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운영 과정에서 어려움을 아직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주 52시간제는 중소기업 근로자 양측이 모두 반대를 지금 하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뿌리 산업의 경우에 또 이 주물 산업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으로 보면은 최저임금이 급등하면서 주 52시간제를 운영하고 또 고령화 문제까지 함께 겹치면서 이런 삼천리 금속의 조현익 사장의 이렇게 사례를 보면은 여러 가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는 그런 어려움을 실토하고 있고요. 또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참 이게 웨라벨이라는 어떤 근본 이 제도의 도입의 근본 취지도 있지만은 현실적으로 수입이 줄어드는 부분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중소기업 입장을 한번 조사를 해봤습니다. 조사를 해봐가지고 기존의 언론 보도나 저희들이 파악해본 내용으로 보니까 이런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미산단 관계자의 말입니다. 구미산단은 주물, 사출금융, 정밀가공 등 뿌리 산업의 중심지로 주 52시간제가 시행되면은 2.3교대제 개편이 불가피한데 근로자들의 취업 기표로 인력 수급이 어렵다. 구미산단 화학업체 관계자 공정상 24시간 가동체제로 운영되는데 당장 문을 닫아야 할 판이다. 포항철강공단 업체 대표 야근을 하면 회사 매출도 늘고 근로자도 급여가 많아져 모두가 만족하는데 왜 이런 불편을 초래하는지 모르겠다. 포항철강공단 관계자 1인당 50만 원 수당을 주면 해결이 되었지만 이제는 초과 근무가 불가해서 종업원을 더 뽑아야 되는데 4대 보험에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연 2,700만 원을 부담해야 된다. 그렇다면 이게 이 제도가 근로자 입장에서도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한 현실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노조 김형균 정책실장,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 않았던 하청 노동자들에게 타격이 더욱 클 것이다. 잔업이나 특근 수당을 빼고 나면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을 겨우 맞추거나 부족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자동차 부품 공장 근무하는 김모 씨의 경우 주 52시간제 시행되면서 근무 시간이 줄었지만 평소 납품일을 맞추느라 업무 강도는 더 올라갔다. 힘든데 소득이 줄어서 대리기사를 시작했다. 이 주 52시간 제도가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그 소득을 많이 하기 위해서 투잡을 가져야 되면서 사실상 근로시간이 증가하는 현실을 지금 토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주 52시간제를 확대하는 데 대해서 정부는 93%가 준비됐다라고 얘기하지만 현장에서는 3.8%에 불과하다고 그럽니다. 준비가 됐다는 답변이. 이 안산 시흥 지역에 소재하는 기업의 현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주 52시간제 기업 애로가 부정적 48.9%, 매우 부정적 21.5%에서 70.4%, 열의 7이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로가 있다라고. 그럼 부작용이 어떤 부작용들이 있느냐? 근무시간 감소로 생산성 및 매출 하락이 24.8%,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급여 감소 22.1%,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 21.4%. 그럼 주 52시간제를 요구하는 내용을 보면은 유연 근무제를 적극 개선해 달라가 30.0%입니다. 업종별로 예외를 적용해 달라가 25.1%입니다. 인건비에 대한 정부 지원을 더 확대해 달라가 18.7%입니다. 구미 산단내 기업의 사례를 파악해 봤습니다. 인력난을 61.4%가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따져보면은 추가 근로의 어려움과 신규 채용의 여력이 부족하다는 게 38.1%입니다. 구미 지역 내 구직자의 풀 자체가 부족하고 또 중소기업을 근무하기를 기피하는 사례들이 32.1%입니다. 추가 고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도 13.1%입니다. 그러면 이 제도를 안착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고 물었더니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 시에 일주에 8시간 추가 연장 근로는 가능하게 해줬으면 좋겠다가 거의 절반 가까이 이릅니다. 일주에 8시간 정도는 더 충분히 일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별 연장 근로 총 인가 기간이 확대해달라 현 90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18.8%고요. 인력 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이 18.8%입니다. 이 제도가 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세계적인 추세인 건 맞지만은 이 제도를 경직되게 운영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런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를 보면은 법정 근로 시간은 주 40시간으로 정하고 있고 이걸 초과할 경우에는 임금의 1.5배에 달하는 초과 근무 임금을 지급하는 규정입니다. 이건 처벌 조항이 아니죠. 프랑스 마찬가지입니다. 법정 근로 시간을 주 35시간으로 하고 있지만은 주당 초과 근무 시간에는 52분의 11을 곱한 금액을 더하여 책정을 합니다. 물론 프랑스의 경우에는 처벌 조항은 없지만은 고용주가 법규를 위반했을 때는 형사 고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고발권은 근로감독관이 갖도록 하는 이런 제도를 두고는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에는 주 48시간으로 법정 근로시간을 제한하고 있는데 주 48시간 이상 노동이 가능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오프트 아웃이라는 조항을 통해서. 그래서 미국
프랑스, 영국, 선진국은 초과 근무에 대한 금지 규정 자체가 일단은 없고요. 처벌 조항도 없습니다. 독일의 경우에는 위반 시 최대 3만 유로 과태료를 두고 있지만 이것은 별도의 형사처벌 조항은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본만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데 법정 노동 시간은 40시간으로 하고 있고 시간의 노동의 상한 규제라는 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월 45시간, 연 360시간. 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는 연 720시간 이내, 복수 월 평균 80시간 이내, 월 100시간 미만을 상한을 두고 있고 위 상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 제도를 두고 있어서 일본이 유일하게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국회에는 주 52시간제와 관련한 입법이 지금 지난 11월 현재 13건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총 한 141건 정도 되는데 그것이 90.2%에 해당합니다. 근데 이 중에 5건은 대안 반영으로 폐기됐고 8건은 소관위에 계류 중입니다. 이 내용들을 보면 대다수의 제안들이 탄력 근무제 확대 그리고 법 적용 시점의 유예, 처벌 조항의 확대라는 그런 방향으로 지금 내용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난해 12월 일할 권리 돈벌 자유라는 기체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근본적으로 일할 권리 돈벌 자유는 근로자들이 가져야 될 자유다. 그 근로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자유를 침해하는, 권리를 침해하는 방향으로 이 제도가 적용돼서는 안 된다라는 기본 취지 아래 이 개정안을 저는 냈습니다. 개정안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근로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사업상 사정이 있거나 산업 업종의 특성에 따라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으면 연장 근로 한도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현행법의 근로시간 제도를 현실에 부합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 고용노동부 입장에서는 완강한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려는 취지라는 것도 저는 일할 권리 돈벌 자유에 대한 해서는 그것은 오로지 근로자의 권리다. 정부의 권리도 아니고 근로자의 권리라는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중소기업이 살려면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근로자가 살아야 중소기업이 살고 중소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 코로나 시대, 대전환 시대에 우리 주 52시간제의 기본 방향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개정 방향이 된다면은 이 제도가 정부가 걱정하는 혹시 자발적인 노사 간의 합의라는 그런 이름으로 근로자의 노동 시간을, 근로 시간을 더 강제로 더 늘리는 가지 않을까라는 그런 강제성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강제성과 자발성을 엄연히 구분할 수 있다라면은 강제적인 제도가 아니라 자발적인 제도가 될 수 있게 그 선택은 근로자의 선택에 맡길 수 있게 보완하면은 충분히 워라밸과 중소기업 근로자와 중소기업의 이익을 함께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상생의 방향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 52시간제에 대한 자세한 사례 분석과 설명이 포함된 강연 잘 들었습니다. 박대출 위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